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사주이야기의 장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 사주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953년 6월 15일 중국의 북경 베이징에서 아버지 시중신과 어머니 치신의 이남 미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위로는 누나가 둘이고 밑으로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부친은 중국 공산당 초기부터 활동한 핵심 혁명가이며 건국 공신이었고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무원 부총리까지 지냈습니다. 어머니 역시 중국 공산당 계열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 시중신을 만나기 전까지 군과 당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전직 간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1962년 소설 루저단 피라 사건으로 마오쩌둥 정권에서 탄압을 받으며 베이징에서 산시성으로 강제로 자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약 10년간 가족들이 농촌을 떠돌며 가정고초를 겪었지만 이때 시진핑은 타고난 리더십으로 자천되었던 곳의 산시성 노동자들을 연구하며 지도하여 최고의 생산량을 올리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농촌 경험은 시진핑이 훗날 중앙정계로 진출하는 훌륭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형제로는 누나 2명과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모두 정치와 무관하며 사업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머니 치신이 아버지의 2번째 부인이었기에 이복 형제가 있는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시진핑 역시 2번째 결혼이며 첫 번째 부인 크리닝과는 짧은 결혼 생활로 자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부인 펑리위 왕과는 딸 하나가 있으며 하버드를 졸업했으나 졸업 후에는 모든 노출은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시진핑 가문의 시신은 중국에서도 희귀성씨에 속하는데 중국의 대표 성씨 장씨, 이씨, 왕씨가 각 1억 명 내외인데 반해 시신은 약 500만 명 내외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핑이라는 이름은 북경 즉 베이징의 옛 이름이 베이핑이었는데 여기서 따와 진핑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주 원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사년 무오월 정유일 경술시인데 시간은 제가 추측하여 경술시로 넣었습니다. 시 주석이 결혼을 2번 했으며 5월의 정화가 중국의 국가주석이 되려면 양옆에 이렇게 무토와 경금이 나와 있어야만 하기에 경술시로 넣었습니다. 먼저 오행을 살펴보시면 화가 3개, 토가 2개, 금이 2개, 수가 하나이며 목이 없습니다. 조후로 보면 5월 정화는 불이 강하긴 해도 자기 계절이 아니며 용신으로는 무토와 경금을 씁니다. 시간과 월간에 도관되어 나왔으니 그릇은 크게 갖추었으며 운 흐름은 여름에서 봄을 지나 겨울로 가고 있으니 여기 개축 대운부터 정화가 좋아하는 자기 계절로 가며 좋아지게 됩니다. 먼저 부모운을 보시면 용신무토가 월간 부친 자리에 있으니 부모덕은 있는 편이지만 여기서 조상자리 여기 개수관을 극하는 상관무토가 부친 자리에 있으면 부친 데에서 반드시 크게 망하는 일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진핑이 10살 무렵 류저단 피라 사건으로 부모님이 모택동 정권에서 탄압을 받으며 몰락한 것도 여기 이 시진핑 사주의 이 부분을 보고 이 사주가 시진핑 사주가 맞겠구나 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상관인 무토를 생해주며 여기 정화가 무토를 화생토를 하며 생해주며 조정하며 여기 관인 개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행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화가 여기 무토를 생해주면서 관인 개수를 이렇게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행국이 되니 여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주석 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종신집권제로 만든 것도 이 무토
강한 상관으로 인한 작용입니다. 배우자 운을 살펴보면은 금을 용신으로 쓰니 배우자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정유일주는 60갑자 중에서 최고의 기명일주로 좋은 부인을 얻습니다. 예로부터 일귀격 명월광채지상이라 하여 기명으로 치는 것이 여기 정유일주입니다. 또한 정화가 일지의 유를 깔고 있으면 문창기인 천을기인격으로 수호천사가 지켜주며 지식과 학업 성취, 많은 돈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일주는 맑은 기운을 깨끗이 조심해서 써야지 맑은 기운을 오남용하면 도리어 극심하게 추해지는 것이 또한 정유일주의 특징입니다. 재미있게도 나의 순수함을 무기로 이용하여 간교하게 남을 속이는 사람 또한 많은 일주가 정유일주입니다. 또한 고집이 은근히 센 대표일간이 정화와 기토일간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시진핑 사주에서 제가 우려하는 일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행여라도 대만 침공 같은 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53년생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올해 74세인데 작년부터 여기 경술대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경금은 괜찮지만 술토 상관이 들어오면은 관을 극하니 관을 깬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있으며 또한 여기 사와 사술 원진이 형성되니 원진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또한 사주원국에서 여기 화 기운이 강한데 다시 여기 오술 화국으로 이루어지는데 연운에서도 다시 병원년이 들어오면 대운과 세운 모두 화국을 이룹니다. 특히 병원은 비겁이라서 내 주장과 고집이 더욱 강해집니다. 정리를 하면 병원년 비겁이 들어와 내 고집이 강해지는데 경술대운에서 술과 사가 만나 원진이 발생하면 미워하는 대상이 생기고 거기다 대운술과 연운오, 원국 오술이 만나 화국을 이루어 큰 불이 나는 격이니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미국이 이란 전쟁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두 개의 전쟁에 힘이 분산되어 중국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시진핑이 만일 전쟁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측은 지도자의 사주는 구군과도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강한 화국 불의 기운으로 형성되면 불은 전쟁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 자연재해도 있지만 분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군부 쿠데타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국가 혼란이 올 수 있으며 이 시기를 틈타서 그동안 억눌렀던 각 세력들로 인해 국가가 4분 5열로 쪼개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티벳이나 몽골, 유구르족들 같은 중국에 대한 강한 불만과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들로서 중국이 내부 분열로 인해 혼란스러워지면 여기 이 민족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를 나타내는 기운으로는 미국은 서방 금기운이며 우리나라는 동방 목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중국은 중앙토를 나타내니 적당한 화기운은 좋을 수 있으나 강한 화기운은 대지를 달고 민심을 폭발시켜 분열로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주석은 4년 남은 여기 술대운을 잘 운영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올라온 생일과 생년월일과 사주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사주가 아니길 바라고 또한 맞다고 하더라도 시 주석이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운 국가 운영으로 독재에서 벗어나 주변국들을 존중하며 나라를 잘 이끌기 바라며 중화인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